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좀 많이 힘드시죠? 저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이 힘든 와중 속에서도 이렇게 또 영상으로 올리고, 저의 의견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참 힘듭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을 하고요.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FOMC에서 0.75 자이언트 스텝 참여 연속을 하면서 미국 금리가 3.25%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점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시장의 예상치와는 비슷해서 장 초반에 좀 반등을 하고 강한 상승을 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연말에 예상했던 그 미국 금리 수준보다도 1% 정도 높은 그런 예상치를 또 보이면서 11월 달에 또 0.75를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여지를 또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연말 4%를 넘을 전망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제가 요약을 드리자면은, 저도 어저께 좀 잠을 못 잤지만 기본적으로 이 파월 의장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무조건 물가입니다. 물가 안정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물가 안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CPI 지수인데, 이 CPI 지수가 한 달간 떨어지는 추세다, 이것이 아니라 분기별, 반기별 이렇게 확인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다음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얼만큼 이렇게 쭉 떨어지느냐,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와중에서도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몇 가지 좀 제안을 했었는데, 이제는 0.25 갖다 안 되겠다라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면서 최소 0.5%의 금리 인상을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410원까지 올라가면서 1,400원대를 돌파해버렸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속해서 더 이상의 악재는 없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이거는 지금 사태가 너무나 심각하다, 이제 시작일 수 있다, 지금이라도 갖고 있는 돈을 챙기고 뭉클이고 기다리자. 결과는 알 수 없지만은 어쨌건 두 분 다 신중한 판단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쨌건 지금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긍정적인 사람에서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이게 올라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제 10월 달에 CPI 지수가 얼마큼 많이 떨어지는지가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0.5%의 금리 인상을 단행함으로써, 물론 주식시장에는 큰 변화보다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 이제 환율에 대한 그런 리스크도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 현황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보면은 공매도 비중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공매도 비중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는 지금 공매도를 개별 종목들은 좀 많이 치고 있습니다. 근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어느 정도 제한이 되면서 완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별 매매 동향 잠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좀 조금씩 늘고는 있어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늘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7조 정도로 과거에만 5조, 6조 나왔던 그런 시점보다는 그래도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보시면 거래대가 6.1조 나오면서 그나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하락하고 많이 폭락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과대 낙폭에 대한 반등 매수세인지 모르겠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 0.46%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 0.6% 마감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 상당히 우리가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요,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했고, 그 중에서도 이미 많이 하락을 했고 쌍바닥이고 전저점 뚫린 그런 상황에서도 추가적으로 3%, 4%씩 급락이 나와버리니까 그게 이제 상당히 고통스럽고 힘든 부분이 맞습니다. 근데 그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은 대부분 공매도를 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기술주들이나 개별 실적주들, 소외받은 종목들은 거기서 이제 공매도를 때려버리거나 손절 매도세가 나오게 되면은
여지없이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다음 달에 CPI 지수가 상당히 진짜 정말로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게 만약에 좀 많이 떨어진다면은 주식시장에 상당한 큰 호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주식시장이 선행시장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어디까지 반영이 되어 있는 시점인지 이것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다음 11월 달에 0.75%는 시장이 갖는 그런 충격이 오늘 이 저점 구간에서 형성이 되는 것인가 라는 관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나스닥이 지금 첫 번째 쌍바닥이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바닥을 쌍바닥이라고 표현을 하자면은 그때 당시에 6개월 선행이라고 하면 지금 시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물가 지수가 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과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계속 하향을 한 레포트가 어제 이제 FOMC 회의에서 그 어떤 예시 사례로 보여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달에 CPI 지수다. 이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리 인상, 물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금리는 0.5% 정도 인상은 최소한 해야지만 좀 더 이 고환율 시대에 좀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 참조하시고요.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10월달, 11월달 됩니다. 그래서 배당주들 그리고 실적주들 그다음에 환율 수혜주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또 실적 발표, 3분기 실적 발표가 좀 있으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반등 매수세가 조금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 참조하시고요. 어떤 종목들은 지금 쌍바닥인 종목에서 이미 반등이 된 종목들도 있고 어떤 종목은 쌍바닥인 것처럼 하다가 무너져가지고 지금 전저점이 이탈한 종목이 있는데 그게 정말로 괜찮은 종목이라면은 분명히 헤드앤숄더나 아니면은 외바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이제 매도를 하고 이제 기다리신 분들은 설령 이제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 기다리시고 참고 하다 보면은 또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이성적인 마인드가 생기니까 또 추격 매수에 또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참 힘든 시간이고요. 제가 주식 시장에서 그래도 나름 10년 넘게 있었지만은 이런 힘든 시장은 사실 손에 꼽을 정도로 리먼 브라더스 이후로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 점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